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꼭 공부를 다 잘하지는 않을 거예요. 공부를 소위 말해서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머리는 똑똑하지만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학년이 좀 저학년이라서 똑똑한 머리로 버티는 친구들도 있고요. 하지만 노력을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영상의 포인트는 공부를 못해도, 공부는 좀 안 하더라도 아이들이 영어는 하게 만들어 주세요. 솔직히 한국 환경에서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요즘 온라인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오픈돼 있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다는 게 꼭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해야 되거든요. 영어라는 건 말하기를 잘하려면 영어로 많이 말을 해야 되고요. 영어를 잘 들으려면 영어를 많이 들어야 되고요. 영어를 또 기본적으로 뭐 책으로서 즐기고 싶으면, 그리고 영어로서 이제 학문적인 걸 접하고 싶으면 많은 리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또 영어로 공부를 하려면 많이 읽고 많이 써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노력이 없으면 아무리 자료가 온라인상에 넘쳐나고 뭐 넘쳐나더라도 본인이 하지 않으면 참 이게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제약된 곳이라면, 제한적인 곳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곳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영어를 잘합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조금 교육에 관심이 높은 학부모나 교육을 잘 받은 학부모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편하게. 그 사람들의 영어가 원어민의 영어랑은 비교할 수 없지요. 어떻게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데 이 사람들이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겠습니까? 여기 로컬 액센트도 강하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이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영어를 곧잘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 교육하고도, 학교 영어 교육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겠죠.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학교 한국의 학교 그 공교육에서 영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좀 많이 아쉽죠. 좀 많이 아쉬운 게 아니라 많이 안타깝죠. 왜냐면 한국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의 영어 교육은 거의 입시 교육에 맞춰져 있고 이런 시험 영어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런 언어로서의 영어 능력의 향상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들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한국에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의존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냥 학생이나 부모의 노력, 그리고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을 아이가 어리면 본인이 노력할 수도 없겠죠. 유치원 아이가 어떻게 노력하겠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어떻게 영어에 흠뻑 빠져서 노력을 하겠어요? 정말 100명이면 그런 아이들은 한 명 있을까 말까죠. 네. 일반 보편적인 아이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냥 일반 아이들은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교육이 꼭 들어가게 되고. 근데 이게 사교육만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또 아니거든요.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이루어져야 돼. 만약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죠. 사교육은 의무가 아니니까. 사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또 아이랑 부모님이 해주셔야 할 그런 노력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병행이 될 때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거고요. 포인트는 이게 영어를 잘 하면은 꼭 공부를 많이 안 하더라도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꼭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학교만 나온다고 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어떤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고, 그런 이제 시대는 이제 시대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공부를 못해도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아이가 영어라는 그런 언어를 갖추게 되면 정말 요즘은 엄청난 기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누구나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뭐 누구나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나라들도 있으니까 뭐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도 그 한국의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여러 선진국들과 잘 이렇게 그런 협약들이 맺어져 있고, 얼마 전에 또 캐나다의 그 총리가 수상이 한국을 방문해서 그런 한국과의 그 교류를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국 젊은 분들이 캐나다에서 워킹 홀리데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런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하면서 뭐 연령대도 더 높아지고, 그리고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이렇게 길어졌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요즘은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어 능력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 한국 밖에서는 기회들이 정말 다양해요. 우리 꼭 영어권 선진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꼭 비영어권 서구권 국가들도 있잖아요. 유럽에. 그리고 꼭 뭐 유럽만 있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동남아도 어떻게 보면 이런 비즈니스나 이런 부분에서 아이디어가 좋다면 굉장한 어떻게 보면 시장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조금 더 많은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 아이들의 영어 교육이라고 말 거창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럼 꼭 뭐 공부해야 되냐 영어를,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말을 잘하는 게 모국어이긴 하지만 다 공부를 해서 국어 시간에 배워서 우리말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포인트는 그냥 영어를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냥 꾸준하게 좀 접하게 해주는 그런 환경을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한테도 그런 말을 하고 제 이제 학생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잖아요. 이거는 꼭 우리 삶에 필요한 거잖아요. 물론 밥 먹는 거, 잠자는 것만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필수 항목들 중에 하나죠. 좀 억지 주장 같지만 영어도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가 영어 못해도 그런 게 이제 나중에 뭐 유명해지면 뭐 엄마표 영어, 아빠표 영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냥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자꾸만 노출시켜 주세요.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하루에 뭐 어린 친구들은 뭐 몇십 분씩, 요즘 뭐 영어 채널들도 많잖아요. 뭐 온라인에도 그렇고 케이블 TV에도 그렇고 뭐 너무 많죠. 오히려 선택지가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죠. 그런 거,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제 뭐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뭐 쉬운 책 같은 거 읽어 주셔도 돼요. 엄마 아빠의 엉성한 발음으로 뭐 발음이 좋으시면 더 좋겠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엄마 아빠가 평생 아이의 영어 선생님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시작하는 시점에서 부모가 가장 아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크면 클수록 뭐 학교에서도 어쨌든 ABCD라도 배우겠고요. 한국도. 그러다 보면 계속 그거의 아이의 수준에 맞는 방향으로 부담 주지 않고 매일매일 영어를 접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정도 되면 딱 공부는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적어도 외국어지만 영어로 자기 의사 표현할 수 있고 그거에 맞는 듣기 실력과 또 쓰기 실력과 읽기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한국 밖에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안에만 계실 때는 전혀 모릅니다. 여기가 어때서 이렇게 살기 좋은데 대한민국이 그렇게만 생각하시겠지만 인생은 또 길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길잖아요. 정말 한국에 나와보면, 한국 밖으로 나와보면 다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정말 다양한 기회들이 있고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더 다양합니다. 더 다양하고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부모님들이 그런 자녀의 영어를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어린 시절부터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어떤 경제력인 비용을 투자해서 그런 거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이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들여서 얼마든지 그런 환경들을,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영어는 내 삶의 그냥 한 부분이라는 거, 그게 옳고 나쁨을 떠나서 너무 영어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밥을 먹는 걸 좋아하지만 하루에 24시간 중에 진짜 먹는데 쓰는 시간은 여러분 1시간 넘습니까? 물론 1시간 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1시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침 먹는데 한 10분, 15분, 점심 먹는데 한 2, 30분, 저녁 먹는데 한 또 2, 30분, 한 1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시간 정도 아이가 계속 사는 동안 영어에 노출될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